소록도 가는 길 29회. 지욱과 순영의 일상은 해가 뜨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개사로 나가 닭에 모이를 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이 된다. 이제 초란을 지나 매일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더욱 바빠진 생활이다. 개사 새 동을 돌며 모이를 주는 일도 둘이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더욱 순영의 오그라진 손으로 그 험한 일을 해내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순영은 남들보다 더욱 정성과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한다. 이제 매달 수입이 생긴다. 계란을 매일 가져가고 말일이 되면 한 번에 돈이 들어온다. 또한 개분 역시 그냥 퍼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수거해 가고는 말일이 되면 돈이 들어온다. 지욱과 순영은 처음 난 초란을 간식 삼아서 먹고 반찬을 해서 먹곤 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충분한 영양소의 원천이었다. 반찬을 이것저것 해먹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아껴 빌려온 돈도 갚아야 하고 집값과 돼지값도 갚아나간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무이자로 집을 지어주고 개사를 지어준 것이다. 지욱은 시간이 나는 대로 창고를 만들고 집 뒤편으로 광을 만든다. 어려서부터 목공소에서 잔뼈가 굵어온 지욱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손재주가 뛰어난 지욱이다. 지욱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안 밖을 돌아보며 손 볼 곳은 철저하게 손을 보며 외벽으로 막 지어진 집을 외풍이 들지 않도록 손을 본다. 집은 겉보기와는 달리 허름하게 지어진 집이었다. 벽이 외벽으로 되어 겨울이면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허름하게 지어진 집이다. 집안에 별도로 씻을 공간도 없고 그저 방 3칸과 마루와 부엌뿐이다. 연탄을 떼는 아궁이로 연탄도 별도로 쌓아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집이나마 자신들을 살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나간다. 이런 집이라도 열심히 가꾸고 조금씩이나마 갚아 나간다면 반드시 멋진 자신들의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이 있다. 지욱은 집 뒤에 공간이 넓은 것을 보고 뒤에 창고와 샤워라도 할 수 있는 목욕시설을 마련한다. 비록 현대식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 놓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며 욕실을 만든다. 모든 것은 직접 지욱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자재값 이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 자재 역시 새 것이 아니고 중고로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때로는 공짜로 얻는 것들이 많다.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웃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일이었다. 지욱이 그렇게 집을 손보는 것은 누구보다 추위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은 일과 어려서부터 겨울이면 냉방에서 추위와 덜덜 떨면서 지내야 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지욱은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며 성장을 해왔다. 그런 지욱은 자신의 집을 손본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 환자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집을 다시 손보았고 그들 모두는 추위로부터 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다 남은 자재들을 건네준다. 그렇게 그들의 집은 조금씩 완벽하게 변해간다. 순영 또한 현관 앞에 뭉툭해진 손으로 땅을 일구어 화단을 만든다. 어려서 마당에 화단을 만들어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꽃구경을 하시게 하던 순영으로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고 자신들만의 집을 조금이라도 밝게 가꾸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제 그들은 잠시도 일손을 놓을 사이가 없다. 밥 먹을 시간이 아니면 둘이서 마주 앉아 이야기도 나누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일상은 매우 바빠진다. 당신은 조금 쉬었다 나와. 아이라요. 내사 시방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병이 날까 걱정스럽다. 지욱은 순영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늘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다. 항상 일이 떠나지 않고 있는 일상에서 무턱대고 쉬란다고 쉬는 순영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너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한 것이다. 내가 병이 난다면 오빠는 웃자요? 내보다도 오빠가 조금이라도 쉬었다 나가소.
이자 계란 선별도 끝났으니 한두 시간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럴 짬이 있나? 추위가 오기 전에 집을 마저 손을 봐야지. 지난 겨울 추워서 고생한 생각을 하면 하루라도 빨리 손을 봐야 해. 지욱은 지난 겨울 미처 집을 손보지 못한 것을 내내 후회를 하며 그 추운 겨울을 지냈다. 아무리 연탄을 아끼지 않고 때도 워낙에 외풍이 세고 가지고 있는 이부자리가 시원찮은 그들은 그 추운 겨울을 서로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이겨나간 것이다. 봄이 되면서 지욱이 하는 일이 집을 손보는 것이었다. 계사를 돌보는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하는 일이라 몇 달을 두고 해오는 것이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욱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것은 자재를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이고 보니 조금씩 자재를 구하는 대로 미루어 두고 있었기에 날짜가 많이 걸린다. 매달 돈이 들어오자 제일 먼저 구입을 한 것이 이부자리였다. 솜을 둔 두툼한 이부자리를 구입하고 나서 둘은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순영아, 이렇게 우리 하나씩 장만을 하면서 살아가자. 야, 이것은 오빠와 나만을 위한 것이라 해. 이자 우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작은 행복에 만족하자. 더 이상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집값을 갚아가면서 이 집을 완전한 우리들의 소유로 만들고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살자. 야, 내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빠가 있고 추운 것을 면하게 해주는 집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닭장이 있는데 더 이상 아쉬운 것이 뭐가 있는겨. 고맙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열심히 일을 하는 당신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해지기는 하지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아. 그러지 마소. 이 모든 것이 우리 둘만을 위한 것인데 미안스러울 것이 뭐가 있겠소. 오빠가 그런 맴을 가지고 있음은 내사 더 미안스러워집니다. 순영아, 우리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이야. 그때까지 우리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자. 야, 우리라고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순영은 그 손으로도 못하는 것이 없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계사의 그 어떤 일도 순영은 모두 해낸다. 손이 아무리 오그라지고 조막손이 되었다고 해도 순영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겁날 것이 없다. 다만 순영이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있다면 음식을 잘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음식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먹어볼 기회도 없는 순영이다. 세상에 태어나 집에서 먹는 것 이외에는 달리 먹어본 것이 없는 순영으로서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할 줄 아는 정도였다. 이제 겨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맛을 낼 줄 모르는 순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옆집 아주머니께 음식을 배우곤 한다. 그러나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서로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이다. 새벽에 일어나 늦게까지 계사의 일을 돌보고 계란 선별 작업을 하고 개분을 치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집이든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그들이다. 그런 그들은 바로 옆집이라고 해도 한가하게 시간을 내어 수다를 떨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유일하게 주일날 성당을 가거나 교회를 다녀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외출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항상 바쁜 시간들을 보내곤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고 지금의 이 생활을 불평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들은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며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순영은 처음으로 지욱의 생일을 위해 미역국을 준비하고 나물과 불고기를 준비한다. 그동안 그들은 생일 같은 것을 잊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지욱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생각한 순영은 남편의 생일을 모른 척하며 지난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깨닫고 며칠 뒤에 있을 남편의 생일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평소에 된장국하고는 달리 미역국을 끓이고 두어 가지 나물을 무치고 큰 마음 먹고 소고기를 사서 불고기를 준비한다. 그들의 생활에서는 최대한의 사치였다. 그러나 이제 남편을 위해 이 정도의 생일상 차림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아무도 없는 단둘만의 자리였지만 지욱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순영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일상이라고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것이오. 정말 고맙고 내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오. 미안합니다. 조금 더 잘 챙겨주지 못하고 겨우 이 정도로 채려내는 것이 참말로 미안코 부끄럽습니다. 순영아, 당신이 있어 내 삶이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지 아니? 아마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세상에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저주와 원망을 하면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오빠, 내도 오빠가 있기에 참말로 행복합니다. 오빠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는 소록도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마 길에서 그냥 굶어 죽었거나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오빠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상을 가운데 두고 손을 마주 잡는다. 어서 식기 전에 먹자. 지욱은 수저를 들고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간다. 세상에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고 값진 음식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생일 음식을 먹는다. 생일 선물이 없어도 화려한 잔치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생일상이었다. 지욱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일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단둘만의 생활에 만족하며 부족한 것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벌어 한 가지씩 마련을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순영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지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벌써 결혼을 한 것이 1년이 넘는데도 단 한 번도 임신을 하지 못한다. 일주일에 2어번씩도 넘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임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순영을 초조하게 만든다. 너무 독한 약들을 복용해서 자신이 혹시 불임이라도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초조해진다. 일반 병원에 갈 수만 있다면 가서 진료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런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라서 그저 마음만 초조하게 매달 생리일이 건너뛰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한 번도 생리가 늦춰지는 법도 없이 제 날짜에 맞추어 시작이 된다. 순영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불임녀가 된다면 이 모든 행복이 모래성에 쌓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순영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매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린다. 잠시도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만 허사가 되고 만다. 아무래도 내가 얼라를 갖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대로 모른 척 언제까지 기둘려야 하는 거인지. 지욱은 순영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본다. 당신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야, 아입니다. 말해봐. 우리 두 사람 사이 무슨 비밀이 있어? 지욱은 순영의 어두운 얼굴을 보며 채근을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